자,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점, 아까 왼손에 연습했던 그 방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연습을 죽어라 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도 알고, 여기가 하나라는 거 머릿속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또 어려워요. 손이 잘 안 익혀져요.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적용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긴 더 어렵겠다. 왜냐면은 도약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자리를 못 잡으면 이 손이 길을 잃어요. 손이 길을 잃으면 힘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쭉 한번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에 힘을 탁탁탁 풀고 쳐야 돼요. 그래서 따라라따따라라따빠라라따빠라라따빠 솔라 이런 식으로 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 선율이 이어지는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자리 잡는 거, 손이 어디 자리인지 기억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손에 팔이 힘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율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따라 라라 하고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다음 우리가 당연히 손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몸이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가 왜 틀린지 모르고 그냥 틀려요. 그리고 우연히 틀렸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습관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여기는 올라간다는 거 의식만 하시면 돼요. 의식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죠. 내려갔다 얘는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선율의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선으로 한번 그려보셔도 좋아요. 저처럼. 예. 그러면은 우리 익숙하게 다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맨 처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마지막에 한 이제 2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팔에 진짜 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제가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의식만 하시면 돼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 차차쌤이 저렇게 말했었지? 그럼 선율을 한번 그려볼까? 아, 여기는 올라가는 거네? 약간 이렇게 의식만 하시면 손이 되게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서 뭐가 돼요? 음이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피아노가 지금 높아요. 제가 앉은 키보다. 원래 이게 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앉은 팔의 그 수평보다 건반이 높죠. 지금 여기 팔보다 여기 높죠. 건반이.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제가 높게 앉아서 이렇게 수평이 되게 치는 게 따라라따 따라라따 이게 더 힘이 덜 들어갈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팔이랑 건반이랑 수평이 돼야 돼요. 지금은 제가 여기 전자피아노이기 때문에 책상에 지금 놓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수평이 돼야 된다. 수평이 돼서 피아노가 내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프레이즈를 지금 4마디 나눴고 8마디까지 갔잖아요. 지금 레슨을.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적용시킨 방법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분석을 하셔야겠죠. 자, 일단 봐볼게요. 랄라시라 랄라 도레 미미레 미미파 그 다음에 미미레 시라 솔라 시라 솔. 자, 여기 4개까지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나누지 않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는데 4마디까지. 자, 여기서도 뭔가 선율의 그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올라가죠. 선율이. 보세요. 라, 시, 라, 라, 도, 레, 레, 미, 미, 파.
벌써 음역대가 하나씩 순차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요. 미, 레, 시, 라, 솔, 라, 시, 라, 솔, 미, 파.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여기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표현력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그러면은 이렇게 4마디씩 8마디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어떤 멜로디가 나오냐? 비슷해요, 얘도. 그 다음에 레레 파미레 도시 그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도라라 여기는 뭔가 아까랑 다른 멜로디요. 뭔가 그쵸? 라레 2개씩 나오죠. 이런 것들도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지금 4마디 이렇게 뭐 나리라라리라 이렇게 갔다가 이제는 또 다시 레미레레 도시 도미레 돌라라리랄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당연히 여기도 데크레센도가 있고 끊기겠죠. 그 다음에 포르테가 나오네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죠. 아까 앞부분은 똑같은 멜로디인데 이거 옥타브로 나오는 얘는 지금 그럼 옥타브로 나오는 거면 어떻겠어요? 더 작아질까요? 아니죠. 더 풍부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프레이즈를 나누고 여기서는 어떤 걸 표현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힘을 뺄지 생각하면은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곡이 자연스럽게 힘도 풀리고 잘 쳐지고 너무 재밌고 라고 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곡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또 다른 곡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피아니스트들 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완전 쉽게 치죠, 뭔가 딱 봤을 때. 건반 가까이 힘을 빼고 친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또 배우고 싶은 클래식 곡이나 피아노 곡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